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신의 전투기 F-35B가 처음으로 한반도에 출격해 지난주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탑재하고 있던 정밀 유도 폭탄을 실제로 투하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폭격 지점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한 겁니다. 이런 한미 움직임에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자신들이 먼저 특수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미군의 F-35B가 처음 한반도에 출격해 정밀 폭격 훈련을 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북한이 격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최고 존엄을 노린 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 타격 기도가 드러났다며 선제적인 특수작전과 선제 타격전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그대로 전개되어 있는 한 임의의 시각에 사전 경고 없이 우리 군대에 선멸적 타격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을. 앞서 F-35B 8대는 지난 20일 이와쿠니 주일 미군 기지에서 날아와 나흘간 강원도 태백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주일 미 해병대로부터 받은 폭격 지점에 모의탄을 투하하는 식으로 훈련했습니다. 연이은 전략자산 전개와 역대 최대 규모 특수전 병력 투입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심기는 노고라하고 있습니다. 참수작전을 포함한 훈련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북한의 정권 기반을 흔드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해 자멸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돼 핵실험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24일자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입니다. 북쪽 경도 입구에서 차량 혹은 트레일러로 보이는 4-5대의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이 물체들이 핵실험 준비용일 경우 관련 장치, 나아가 핵폭탄 반입을 위한 차량일 수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습니다. 또 저정고 부근의 건설자재 더미가 모래와 골재일 경우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란 설명입니다. 또 서쪽 경도 입구에선 뚜렷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는데 이는 핵실험 준비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38노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앞서 폭스뉴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며칠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잇따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Two U.S. officials told CNN that North Korea is ready for its sixth underground nuclear test. 5차 때보다 위력이 훨씬 더 커질 거란 분석이 나오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둔 상황이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계속해서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해커들이 전 세계 100여 개 금융기관의 돈을 빼내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발각돼 피해는 없었지만 외화벌이에 혈안이 된 북한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폴란드 금융규제기관의 홈페이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은행들이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저절로 악성 코드가 깔리는 이른바 워터링홀 수법이었습니다. 폴란드 은행 20여 곳이 공격을 당했지만 해킹 의도가 금방 적발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IP 주소 추적에 나섰는데 놀라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커들이 세계은행과 유럽중앙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세계 유력 금융기관은 물론 미국과 독일, 중국계 등 무려 100여 곳의 금융기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해커들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낼 의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기관을 주로 노리는 공격, 또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주 목적이었으면 요새는 어떤 돈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해킹이 많이 늘고 있고요.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만텍도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과 2014년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해킹과 같은 수법이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배우는 북한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세계 경제에서 점점 고립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해킹 시도 역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국제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특장점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한 사람, 문재인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적폐는 그분 자체가 적폐입니다. 좌파, 이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좌경화에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가 적폐인데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분은 또 그분의 문제고, 우리 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그거는 또 설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국가입니까? 그래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그럼 이따가 그럼 내가 이야기를 좀 맞아 좀 얘기 좀 북한은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내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87년도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나오신 분이. 그거는 내 답변을. 자, 그리고요.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의의가 없다. 자,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정말 저로서 북한 정권을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심 있고 스트롱이라고는 하시는데 항상 양쪽을 다 잡고서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부드럽게 보여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스트롱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적으로 931번을 침략을 했다 그럽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 가지고 이 정말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약해졌다가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뭐 독립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170조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부분이 다 중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할 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중국 황사가 다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싹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환경 부담금 내라! 요구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나마 있는 삼성전자를 구속하려고만 하지 말고 10개 정도를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올라가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걸 만드느냐?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풀어주기만. 지금 완전 블루오션이 막 널려 있어요. 뭐 우버 택시, 핀테크, 뭐 무슨 페이스북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서 나옵니까? 미국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자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전 세계 천재들이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조그만한 요런 회사 하나가 뭐 엄청난 대기업이 금방금방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 수 없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여기서 잘 중소기업에서 보호받다가 대기업만 되면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온갖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만 풀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하기가 힘들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강성노조 어떻게든지 이걸 좀 없애고 세금, 뭐 법인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야당만 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대기업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대기업에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우리 국민은 10%입니다. 대기업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50%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예, 우리도 대기업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거기 가서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소득 격차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예. 태 후보님. 네. 예. 저는 기성정치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좀 신물이 납니다. 보수 이렇게 망가졌고 지금도 원칙 없이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야합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이 너무 왔다 갔다 입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항상 일관됐다. 그 자리에서 싸워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엔진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뤘습니다. 이제 선진국 4만 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용기, 의리의 아이콘,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불이 5.18 특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하겠습니다. 이지연 연사가 나오셔서 5.18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로 힘차게 환영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1월 이세박 구읍기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이 태극기 옷 입고 새마을 모자 쓰고 이 방패 들고 다니는 우리 애국청년 300 용사들과 함께 태극기 집회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충격적인 8대0 탄핵 인용 소식을 안국역 현장에서 듣고 참담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저는 희망과 함께 답을 찾았고 그 답을 공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하나로 뭉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탄핵당하신 것을 보고서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현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심으로써 그동안 한 번도 뭉쳐본 적이 없는 우리 우파들에게 처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여 이제는 대의를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우리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각자의 목소리는 줄이고 뭉쳐야 할 때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명 3포세대라 불리는 우리 세대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진짜 요인이 무엇인지 거짓 성동에 휩쓸려 알지 못하는 같은 세대들에게 이제는 과감하게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저는 얼마 전 5.18 유공자 자녀들이 행정고시, 임용고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국가고시에 최대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고시에 5%, 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특혜를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5.18 유공자들의 다른 특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5.18 유공자들의 국가고시 가산점 혜택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부당한 제도이기에 이를 호소하는 것이 제가 지금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고용이 불안하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정말 목숨 걸고 국가고시를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숫자만 매년 80만이 넘으며 이들은 단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가산점 5%, 10%라는 것은 한마디로 10점 이상을 거저 먹고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고시원에 살면서 힘들게 국가고시 준비하는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제2영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장로를 전사하신 이분들의 유가족들은 5.18 유공자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적절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2017년 3월 10일 사망한 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목숨값도 차별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국가고시에 5%, 10%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특수 계급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애국 청년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뭉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우리 태극기 애국 청년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100년 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 만나게 된 우리 애국 청년들, 동지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아의 끓는 길 조국에 바쳐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 행모라 응보라 몰아치는 자모 속에서 한 것은 마칠 것을 여러분, 국가기관의 시험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몇 년씩 고배를 마시면서 0.1점 차이로 낙방하고 맙니다. 그런데 10점까지 가산이라니요. 정말 그러한 불의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러한 국가기관 건강보험공단의 비리를 폭로해 주실 분이 와주셨습니다. 윤수철 의료개혁시민연대 대표님께서 건강보험의 비리를 폭로해 주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 윤철수입니다.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답답하셨죠? 다 같이 소리 한번 함성 한번 지르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성 3초간 이야! 왜 답답하셨나요? 여태까지 맨 방어만 하셨습니다. 탄핵이라는 공격에 오직 방어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어만으로는 안 되기에 공격할 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돈이 남게 되면 일부는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2월금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무려 30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조는 준비금이고 10조는 2월금인데 남은 준비금을 갖다 전체 돈 남은 거로 속이고 20조만 남았다고 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이 30조가 남았다는 증거서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증거서류입니다. 30조가 남았습니다. 다음. 이것은 건강보험 30조 남은 것 중에 일부인 준비금이 20조라는 증거서류입니다. 20조는 준비금이지 건강보험 전체에 남은 돈은 30조라는 소리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구속되어 있는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4년도에 13조가 남았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은 돈이 22조였습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감시를 해야 될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을 속인다고 지적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기는커녕 똑같이 13조가 남았다고 속였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30조가 남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작년 9월 11일 날 20조가 남았다고 누적 흑자가 20조라고 속인 것입니다. 누적 흑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30조인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주세요. 이제부터 30조 남은 것을 20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탄핵에 있어서 국회와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서 돌아가는지가 바로 이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 또 마찬가지로 30조가 남은 건강보험 재정을 20조가 남았다고 무려 10조를 속이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20조가 남았다고 거짓말을 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제가 천정배 의원한테 폰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30조가 남은 건강보험 재정을 20조가 남았다고 속이느냐? 당신이 정정 발표해 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문서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고발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문서고 오른쪽이 제가 무려 1조 4,047억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난 다음에 문건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건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밑에가 왼쪽의 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잘 보이시진 않지만 여러 가지 문건을 적어놨는데 그 내용 전부가 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갉아먹는 범죄 행위고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차상위 난치 의료비 지원금을 전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1,546억을 국민에게 준다고 해놓고 단돈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게 되게 되면 연체료를 물립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서 그 어린애가 초등학생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어떤 경우는 사병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사병의 월급을 차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강보험 낸 영수증 그 정산 내역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보험료를 내지 않아갖고 그 사람이 신용불량이 돼 있어갖고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공직에 취직하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공직은 물론이고 일반 직장에도 아버지가 건강보험료 못 낸 것 때문에 취직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해서 걷어간 돈을 갖다가 몽창 다 비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려 조 단위에 벌어졌습니다. 조 단위의 비리가. 그 비리를 감추고 있는 서류가 바로 저 서류입니다. 다음. 네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국회 측에서 벌리고 있는 비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언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30조 남았다고 했죠? JTBC가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JTBC가 20조가 남았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JTBC가 바로 오늘의 최순실 PC를 보도한 그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다음. 네네.
이거 마찬가지로 연합뉴스와 조선일보가 20조 남았다고 허위 보도를 한 겁니다. 30조가 남은 걸 20조 남았다고 허위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언론이 한통속이 돼갖고 허위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이분이 30조라고 공표를 해놓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KBS하고 같이 건강보험이 20조 남았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개혁해야 되고 국회를 개혁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까도 보셨듯이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대통령 탄핵에 나선 것입니다. 무려 10조의 건강보험 재정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대통령을 내쫓고 건강보험 재정 비리 10조를 감추는 이러한 사태가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구호 한 번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국회 해산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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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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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10조 비리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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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료기업 풀린다 대표님 철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뜻을 보도하지 않고 오도하고 있는 언론, 그리고 또한 포탈들, 그 악랄한 수법은 인기 검색어 등등을 조작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작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예로 네이버의 비리를 폭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진 연사께서 오늘 네이버의 문제를 폭로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의 사이버 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르토시 30km 인관에서 예비역대위로 예편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작년 10월부터 대통령 하야 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째 태극기 집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최근에 제가 네이버 본사 앞에 가서 23일차 저 차에서 먹고 자면서 네이버의 정치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알지 말고 국민들께 좀 알리라고 좋은 일 듣고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하루에 약 3천만 명이 들여다보는 국민 포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언젠가부터 좌편향되어 좌익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통령 탄핵 때도 온갖 가짜 뉴스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정교조에게 손해당하고 네이버에 손해를 당해서 당최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을 부추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지난 3월 15일 네이버 윤영창 부사장이 문재인 SNS 본부장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네이버가 문재인을 위해서 여론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대선 기간 네이버가 문재인 등을 위하여 여론 선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이거 아닙니다. 앞장으로 해주세요. 한 장이 넘어갔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수사 특집 프로그램에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 의혹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언론사가 쓴 게 아니고 네이버가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경제공동체란 말을 썼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엮기 위한 거고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글을 호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론선동이고 조작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특집 코너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도 네이버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일반 언론이 써놓은 게 아니라 네이버가 직접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 별표 표시에 보면은 화살표 있죠? 그걸 누르게 되면은 SNS로 유포가 됩니다. 다음 장. 유포가 되면은 자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은 저 동그란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이게 바로 제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장. 이건 트위터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다음 장. 이것은 카카오톡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다음 장. 이건 밴드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이런 식으로 많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것은 네이버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까? 네이버 니들 정치하냐? 네이버 니들이 정치하냐? 네이버 너희들이 정치하냐? 자, 이런 행위들은 네이버가 정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에 정치 댓글 뉴스에는 북한 사이버 부대원들과 여론 조작을 하는 종북 세력이 댓글로서 국민들을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측에 댓글을 다는 놈이 누군지 국적 표시를 하고 중국, 북한 IP를 차단하고 했지만은 네이버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포털은 정치 유해 사이트다.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포털은 정치 유해 사이트다. 포털은 정치 유해 사이트다. 그래서 정치하는 회사는 망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회사가 어느 감히 국민을 반으로 나누는 이간질을 하는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반드시 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태극기 전사들과 국민들께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적 보복을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경제 보복하자. 경제 보복하자. 경제 보복을 하자. 경제 보복을 하자. 경제 보복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네이버 다음 이메일을 폐쇄시키고 앱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우리 것도 지우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애들이 세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과 우리 손주들의 앱을 지우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은 용돈을 듬뿍 주고 약속을 해서 네이버 앱, 다음 앱을 지우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적 보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네이버의 주 수입원이 매출 4조에 순이익 1조나 되는 회사가 광고 수입으로 72%를 먹고 있습니다. 광고만 죽이면은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 좌파,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 내는 업체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우리들끼리 SNS로 돌리면서 그 업체에 전화해서 언론에다가 광고 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충성! 이 굴로 연사가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의 각성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 굴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애국 청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청년들은 대한민국 좌파 기득권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청년들이 기뻐하고 박수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청렴해지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개혁이 좌절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1원 받았습니까? 뇌물 1원 받은 게 없고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으나 오로지 언론의 선동과 왜곡된 전교조들의 교육으로 인해 그들의 사고는 잘못된 사고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과거 광우병 사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광우병 선동 에피소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촛불을 든 청년들 중에 진짜 좌파 사상을 가지거나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공부한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언론의 선동에 의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심으로 인해서 잠시 촛불을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통진당을 해산하고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시키고 개성공단을 철폐하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고 이런 개혁들을 이뤘는데 그 개혁들이 좌절된 게 바로 지금의 탄핵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전교조의 세대이며 광우병의 세대인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을 반대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건 역시 광우병 선동의 그 후속작입니다. 세월호가 앵커로 고의 침몰을 했다, 뭐 미국 핵잠수함이 그랬다, 한국 해군 잠수함이 그랬다 하는 건 역시 광우병 선동이며, 과거 천안함 사건을 보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닌 국방부의 소행이라며,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미국 핵잠수함의 소행이고 이스라엘 잠수함의 소행이라고 했던 건 역시 광우병 선동의 일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광우병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겠다, 국민들에게 돈을 공짜로 주겠다,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겠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지 포퓰리즘은 결국 대한민국을 파탄시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좌파 기득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을 막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가장 어렵게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는 것이 바로 좌파 기득권 세력이고 귀족 노조 세력이고 5.18 가산점 혜택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적폐이고 썩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부패하고 부정하고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청렴하고 깨끗하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모두 일어서십시오. 대한민국의 청년들 모두 일어서십시오.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뒤덮고 선동하는 저 좌파 기득권 세력과 언론, 국회, 법조인들에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하여, 이 후손들을 위하여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저희 TMT에서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니, 너무 무거운 주제를 줬어, 나한테.
100만 번을 불러도 아름다운 말, 수천 번을 되뇌어도 피가 뜨거워지는 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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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700만, 아니 1000만, 2000만, 3000만 태극이든 애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불의가 우리 이 아름다운 태극기의 물결로 모두 씻겨질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이 아름답고 밝고 강인한 태극기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그날까지 다 같이 함께 모여 뭉쳐 나아갑시다. 태극기여 강인하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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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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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가 온 세상에 밝혀질 그날까지 우리는 힘차게 나아갑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애국 국민 여러분 만세! 만세!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만세! 만세!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매주 토요일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곳곳에서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쌓여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 불의를, 부정의를 낱낱이 고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깊게 뿌리박고 있는 불의, 5.18 특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하겠습니다. 이지연 연사가 나오셔서 5.18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로 힘차게 환영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1월 이세박 국기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이 태극기 옷 입고 새마을 모자 쓰고 이 방패 들고 다니는 우리 애국청년 300 용사들과 함께 태극기 집회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충격적인 8대0 탄핵 인용 소식을 안국역 현장에서 듣고 참담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저는 희망과 함께 답을 찾았고 그 답을 공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하나로 뭉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탄핵당하신 것을 보고서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현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심으로써 그동안 한 번도 뭉쳐본 적이 없는 우리 우파들에게 처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여 이제는 대의를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우리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각자의 목소리는 줄이고 뭉쳐야 할 때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명 3포세대라 불리는 우리 세대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진짜 요인이 무엇인지
거짓 성동에 휩쓸려 알지 못하는 같은 세대들에게 이제는 과감하게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저는 얼마 전 5.18 유공자 자녀들이 행정고시, 임용고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국가고시에 최대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고시에 5%, 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특혜를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5.18 유공자들의 다른 특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5.18 유공자들의 국가고시 가산점 혜택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부당한 제도이기에 이를 호소하는 것이 제가 지금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고용이 불안하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정말 목숨 걸고 국가고시를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숫자만 매년 80만이 넘으며 이들은 단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가산점 5%, 10%라는 것은 한마디로 10점 이상을 거저 먹고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고시원에 살면서 힘들게 국가고시 준비하는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제2영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장정을 전사하신 이분들의 유가족들은 5.18 유공자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적절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2017년 3월 10일 사망한 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목숨값도 차별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국가고시에 5%, 10%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특수 계급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애국 청년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뭉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우리 태극기 애국 청년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100년 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 만나게 된 우리 애국 청년들, 동지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마의 끓는 길 조국에 바쳐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했노라 울보라 몰아치는
대해서는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말하는 걸 잘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상의 원흉은 5.18입니다. 5.18. 돈 10원 먹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에 열려고 하는 저 좌파 종자들. 그런데 20년이나 대한민국의 국고를 집어삼킨 5.18 가짜 유공자를 5.18 가짜 유공자를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광주 사태 때 광주는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거론하면 대선 주자들도 있고 야당 정치인 제가 이름 되면 하루 종일 돼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놈들을 모조리 깜빵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탄핵으로 몰고 간 엄청난 불의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입니다. 어린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그것을 볼모로 하여 죄가 하나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와서 아무런 죄가 밝혀지지 않으니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서 세월호를 인양하였습니다. 정말 그 진실은 무엇인지 진실은 밝히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합당치도 않은 죄를 대통령에게 붙여 탄핵의 원인으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 한근형 씨가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근형 씨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애국 청년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청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탄핵 정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최순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는 지난 세월호 사건이 시작됐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해야 된다고, 퇴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가족이란 작자들은, 천안함 용사들은 자기 자식들을 구하다가 다른 분들이 죽는 게 두렵다며 그만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 인양해달라며 계속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생떼 쓰고 눈물로 국민에게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단순히 배가 무너진 겁니까? 배가 가라앉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과 논리가 가라앉았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탄핵이 무엇입니까? 탄핵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 개인의 탄핵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주권이 탄핵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탄핵 정변과 그때 세월호를 주장하던 사람들, 세월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몇몇이 추가됐을 뿐이지 세월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모 대표부터 해서 모든 정치인들, 야당 인사들 다 대통령님 탄핵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때 세월호를 울고불고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나라는 이성이 아닌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까? 천안함 때 이렇게 나라가 몇 년 동안 침묵하고 눈물 흘렸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난 2016년까지 눈물을 단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천안함 사태 때도 연평도 사건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는데 교육을 받을 때마다 죄송하다며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면서 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근데 세월호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 죽은 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 안 슬퍼합니까? 그거 안타깝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왜 우리들 전체 감성의 호소를 합니까? 왜 우리들 이성을 짓밟습니까? 의심되는 조항 등 다 맞는데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님께 다 그 잘못을 전가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 주동자들을 딱 3개로 정의합니다. 분열 조장꾼, 선동꾼, 마지막으로 위선자. 그들이 위선자 아닙니까, 여러분? 5.18부터 시작해서 세월호까지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5.18 문제 우리끼리 떠들면 뭐합니까? 세월호 잘못됐다고 지금 제 입으로 목소리 터져라 외치면 뭐합니까? 5.18 문제 노량진에 뿌리고 대학가에 뿌리고 각 지역별로 뿌려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합니까? 만약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지면 여러분들 어떡할 겁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합치자는 모 후보와 그 후보를 지지할 겁니까? 그 정당을?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라고요.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그 작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딱 2017년 들어서 2번 울었습니다. 딱 행진 끝나고 어른들 오시는데 어른들이 저를 안고 울어주실 때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 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선고당한 날 학교에서 꿋꿋이 참다가 집에 가서 혼자 30여 분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하루에 10명, 적게는 5명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박근혜를 옹호하냐고, 너는 왜 그렇게 탄핵이 잘못됐다 말하냐고.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감성적으로 호소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여러분, 저 분명히 말하는데 탄핵 전국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뽑긴 했지만 크게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냐, 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냐는 제 또래들의 질문에 여기에 공식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님 말 맞따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 때문에 그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설 때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제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받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맞섭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나설 수 있었냐면 제 스스로 이거 잘못된 걸 알고도 숨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셨으니 제가 계속 나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을 때 제가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애국 청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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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하고 집합이 무너지는 사문터에서 모두 계신 이 걸보니 무엇이 두려우랴. 화산같이 타오르고 번개같이 번쩍이며 뱀이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애국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흑인 목사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침묵을 끝내고 모든 보수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빨갱이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루가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우리는 매주 여기에서 빨갱이 몰아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5.18 가산점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불의가 숨어들어 있는 국가기관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의 시험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몇 년씩 고배를 마시면서 0.1점 차이로 낙방하고 맙니다. 그런데 10점까지 가산이라니요. 정말 그러한 불의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러한 국가기관 건강보험공단의 비리를 폭로해 주실 분이 와주셨습니다. 윤수철 의료개혁시민연대 대표님께서 건강보험의 비리를 폭로해 주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 윤철수입니다.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답답하셨죠? 다 같이 소리 한번, 함성 한번 지르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성 3초간. 이야! 왜 답답하셨나요? 여태까지 맨 방어만 하셨습니다. 탄핵이라는 공격에 오직 방어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어만으로는 안 되기에 공격할 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돈이 남게 되면 일부는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2월금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무려 30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조는 준비금이고 10조는 2월금인데 남은 준비금을 갖다 전체 돈 남은 거로 속이고 20조만 남았다고 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이 30조가 남았다는 증거서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증거서류입니다. 30조가 남았습니다. 다음. 이것은 건강보험 30조 남은 것 중에 일부인 준비금이 20조라는 증거서류입니다. 20조는 준비금이지 건강보험 전체에 남은 돈은 30조라는 소리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구속되어 있는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4년도에 13조가 남았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은 돈이 22조였습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감시를 해야 될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을 속인다고 지적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기는커녕 똑같이 13조가 남았다고 속였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30조가 남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작년 9월 11일 날
20조가 남았다고 누적 흑자가 20조라고 속인 것입니다. 누적 흑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30조인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주세요. 이제부터 30조 남은 것을 20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탄핵에 있어서 국회와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서 돌아가는지가 바로 이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 또 마찬가지로 30조가 남은 건강보험 재정을 20조가 남았다고 무려 10조를 속이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20조가 남았다고 거짓말을 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제가 천정배 의원한테 폰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30조가 남은 건강보험 재정을 20조가 남았다고 속이느냐? 당신이 정정 발표해 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문서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고발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문서고 오른쪽이 제가 무려 1조 4,040천억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난 다음에 문건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건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밑에가 왼쪽의 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잘 보이시진 않지만 여러 가지 문건을 적어놨는데 그 내용 전부가 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갉아먹는 범죄 행위고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차상위 난치 의료비 지원금을 전액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1,546억을 국민에게 준다고 해놓고 단돈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게 되게 되면 연체료를 물립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서 그 어린애가 초등학생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어떤 경우는 사병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사병의 월급을 차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강보험 낸 영수증 그 정산 내역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보험료를 내지 않아갖고 그 사람이 신용불량이 돼 있어갖고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공직에 취직하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공직은 물론이고 일반 직장에도 아버지가 건강보험료 못 낸 것 때문에 취직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해서 걷어간 돈을 갖다가 몽창 다 비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려 조 단위에 벌어졌습니다. 조 단위의 비리가. 그 비리를 감추고 있는 서류가 바로 저 서류입니다. 다음. 이렇게 지금까지는 국회 측에서 벌리고 있는 비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언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30조 남았다고 했죠? JTBC가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JTBC가 20조가 남았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JTBC가 바로 오늘의 최순실 PC를 보도한 그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다음. 네네. 이거 마찬가지로 연합뉴스와 조선일보가 20조 남았다고 허위 보도를 한 겁니다. 30조가 남은 걸 20조 남았다고 허위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언론이 한 통속이 돼갖고 허위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이분이 30조라고 공표를 해놓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KBS하고 같이 건강보험이 20조 남았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개혁해야 되고 국회를 개혁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까도 보셨듯이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대통령 탄핵에 나선 것입니다. 무려 10조의 건강보험 재정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대통령을 내쫓고 건강보험 재정 비리 10조를 감추는 이러한 사태가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구호 한 번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국회 해산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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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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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10조 비리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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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료기업 국민들의 대표님 철수였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애국 국민들은 죽을 때까지 3월 10일에 대한민국 법치를 사망 선고 내린 헌법재판관 8명, 거기에 박한철이까지 섞어서 9명을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 손으로 눈은 가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100년 전년이 가더라도 그들을 엄징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공권력의 불의에 희생당하신 여러분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은 3월 10일 압사사고 발생 당시 부상을 입으신 우리 신동석 애국 동지 연사가 나오셔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그때 부상을 당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태극기의 물결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날 쓰러졌던 것을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고 태극기만 들면 다시 살아서 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자고 하지요. 우리 이쪽 집행부에서는 항상 평화를 주장했고 질서를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들고 나온 게 뭐냐? 여기 경찰 군악발이 여기 발표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증거물로 가져 나왔습니다. 요거 죽을 때까지 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살아나서 제 가슴에가 있고 피가 묻어 있고 찢기고 밟힌 겁니다. 네, 그리고 비싼 건 아니지만 평생 차던 시계, 그 다음에 이 안경 다 깨졌는데 오늘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손상대 사회자분이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살아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사망자가 나왔다 했을 때 저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사망했다는데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고 제가 살아난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했던 게 쑥스러워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장하십니까? 안국역에서 경찰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결코 무기와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태극기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저희들 제일 앞장섰습니다. 뒤에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함께 출구를 찾아 나서려고 했고 앞에 결자들은 완전 무장입니다. 그날 보셨죠? 네, 완전 무장이었는데 저희들이 나가려고 사정을 하면서 애원을 하면서 길 좀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 막 밟으면서 무조건 막아냈습니다. 무조건 막아냈고 쓰러졌는데 제가 못 일어났던 것은 여우위로 엎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19 저분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다친 사람 끌어다 놓고 막 팽개쳐요.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태극기 집회 참가 동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기록을 좀 남기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찍으려고 하면 못 찍겠습니다. 무조건 찍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오늘까지 치료받으면서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아니면 저 정부 좌파가 나라를 잡느냐가 여기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고 정정당당하게 12월에 가서 선거를 해야죠. 왜 우리는 그런 악랄한 잘못된 이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친구가 병문안 오면서 야 이제 그만 나가라. 예? 예, 그 나이에 너 나가봐야 맨날 쓰러지고 아픈데 하면서 사다 줘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태극기가 기쁨부터 금빛으로 반짝반짝합니다. 예, 죽으려고 하는 자는 다시 산다면요. 예,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가 대한민국이니까 말입니다. 아니 촛불을 선동한 국회의원들이 뭐 이제는 국민 통합하자고요? 미쳤습니까? 니들이 다 갈라놓고 이제 와서 뭉치자고? 에라이 나쁜 놈들아 다 북으로 가라. 네. 김정은이 30대가 하는 짓을 여기에 60대 70대 나이 드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뽑아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개판입니다. 예. 김동일 교수가 하신 말씀이 저 여의도 땅에 하나에 피어 있어서 계집을 지어놨더니 개 300마리가 하도 말썽거려서 죽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도 여기서 지금 쓰러져서 죽는 안에서도 집에서도 말립니다. 제발 나가서 고만 성질 내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내 가족은 8식구지만 태극기는 5천만이다. 여러분은 가족이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어리고 중심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보수의 분열을 획책하는 인간들이 가끔 보이기 시작합니다. 좌파 됐든 발갱이가 됐든
종북 좌파가 됐던 이런 인간을 제외한 보수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리고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수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똘똘 뭉쳐서 5월 9일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빨갱이 없도록 모든 보수가 하나로 뭉칠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보수는 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뜻을 보도하지 않고 오도하고 있는 언론, 그리고 또한 포탈들, 그 악랄한 수법은 인기 검색어 등등을 조작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작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예로 네이버의 비리를 폭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진 연사께서 오늘 네이버의 문제를 폭로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의 사이버 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르투시 30km 인근에서 예비역대위로 예편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작년 10월부터 대통령 하야 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째 태극기 집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최근에 제가 네이버 본사 앞에 가서 23일차 저 차에서 먹고 자면서 네이버의 정치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알지 말고 국민들께 좀 알리라고 조언을 듣고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하루에 약 3천만 명이 들여다보는 국민 포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언젠가부터 좌편향되어 좌익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통령 탄핵 때도 온갖 가짜뉴스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정교조에게 손해당하고 네이버에 손해를 당해서 당최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을 부추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지난 3월 15일 네이버 윤영창 부사장이 문재인 SNS 본부장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네이버가 문재인을 위해서 여론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대선 기간 네이버가 문재인 등을 위하여 여론 선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이거 아닌데. 앞장으로 해주세요. 한 장이 넘어갔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수사 특집 프로그램에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 의혹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언론사가 쓴 게 아니고 네이버가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경제공동체란 말을 썼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엮기 위한 거고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글을 호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론선동이고 조작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특집 코너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도 네이버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일반 언론이 써놓은 게 아니라 네이버가 직접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 별표 표시에 보면은 화살표 있죠? 그걸 누르게 되면은 SNS로 유포가 됩니다. 다음 장. 유포가 되면은, 자,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은 저 동그란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이게 바로 제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장. 이건 트위터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다음 장. 이것은 카카오톡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다음 장. 이건 밴드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이런 식으로 많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것은 네이버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까? 네이버 니들 정치하냐? 네이버 니들이 정치하냐? 네이버 니들이 정치하냐? 자, 이런 행위들은 네이버가 정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에 정치 댓글 뉴스에는 북한 사이버 부대원들과 여론 조작을 하는 종북 세력이 댓글로서 국민들을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측에 댓글을 다는 놈이 누군지 국적 표시를 하고 중국, 북한 IP를 차단하고 했지만은 네이버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포털은 정치 유해 사이트다.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포털은 정치 유해 사이트다. 포털은 정치 유해 사이트다. 그래서 정치하는 회사는 망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회사가 어느 감히 국민을 반으로 나누는 이간질을 하는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반드시 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태극기 전사들과 국민들께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적 보복을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경제보복하자. 경제보복하자. 경제보복을 하자. 경제보복하자. 경제보복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네이버 다음 이메일을 폐쇄시키고 앱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우리 것도 지우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애들이 세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과 우리 손주들의 앱을 지우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은 용돈을 듬뿍 주고 약속을 해서 네이버 앱, 다음 앱을 지우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적 보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네이버의 주 수입원이 매출 4조에 순이익 1조나 되는 회사가 광고 수입으로 72%를 먹고 있습니다. 광고만 죽이면은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 좌파,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 내는 업체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우리들끼리 SNS로 돌리면서 그 업체에 전화해서 언론에다가 광고 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을
국민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5.18 세월호 건국없던 신조들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포탈들의 비리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빨갱이 세상이 됐구나. 이수신 장군은 12층의 배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500만 장의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 태극기로 대한민국의 곳곳에 처박혀 있는 빨갱이를 모조리 쏟아갑시다. 긴급 안내드립니다. 대구 3호차에 김종태 씨 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3호차 김종태 씨 급히 차량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의 네이버 이런 등등을 강제로 막지는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애국 국민들께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애국 방송들, 저희 TMT, 그리고 TNJ, JBC가 애국채널, SNS, 참깨방송, 기타 등등 많은 애국 유튜브 방송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 방송들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퍼나르십시오. 우리 방송들은 저희 카페에 곳곳에 여러분들에게 게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씩 배우셔서 우리 애국 방송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또한 친지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길입니다.